선생님 안녕하세요. 팀보드 1차 시 직접 조작하고 소통하며 배우는 탐구 수업 팀보드로 도전하기 첫 차시를 함께할 서울 역삼초등학교 교사 서혜진입니다. 팀보드는 무한대로 확장이 가능한 온라인 화이트보드 도구로서 학생들의 협업과 소통을 돕는 디지털 학습 도구입니다. 이러한 팀보드를 활용해서 탐구 수업을 어떻게 디지털 수업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실제적인 수업 사례 속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는 학생들의 질문을 중심으로 탐구 수업을 진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프라인 학습 환경 상황에서 질문을 기반으로 탐구 수업을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고는 합니다. 실제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저희 반 학생들과 동물의 한 사리를 주제로 질문 기반으로 탐구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학생들이 붙임 쪽지에 해당 단원에서 알고 싶은 점, 궁금한 점 등을 질문으로 적고 칠판에 붙임 쪽지를 붙여서 공유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하지만 활동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이러한 반응을 내비쳤는데요. 선생님,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친구 질문을 좀 오래 읽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팀보드를 탐구 수업에 활용하게 되었는데요. 선생님들께서도 교실 속 문제 상황이나 교실 환경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에듀테크 도구들을 많이 활용하실 텐데요. 저도 팀보드를 활용해서 이러한 문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수업 사례를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수업 장면을 보시면 동물의 생활이라는 단원명이 적혀 있고 그 주변에 교사가 미리 동물의 생활에 나오는 관련 개념이나 핵심 개념을 적어둔 상태인데요. 학생들은 팀보드에서 관련 개념이나 핵심 개념을 살펴보면서 궁금한 점을 육하원칙에 근거해 스티키 노트에 자신만의 질문을 적고 공유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기존에는 글씨 크기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든지 다른 친구가 적고 있는 질문을 보기 힘들다든지 그러한 문제가 있었지만 팀보드에서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활동을 진행하면서 다른 친구들의 질문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질문도 무한대로 확장되는 팀보드 속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학생들이 동물의 생활에 관련된 질문을 적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교사 또한 팀보드를 확인하면서 학생들이 어떤 학습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혹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즉각적으로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모두 작성한 학생은 팀보드에 있는 스티커 기능을 활용하여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질문, 인상 깊었던 질문 등의 투표 또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수업 사례도 선생님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수업 사례는요, 사회과 수업 상황입니다. 사회과 수업에서 인문환경과 자연환경을 학생들이 직접 분류하는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선생님들께서도 수업을 진행하실 때 별도의 학습 자료나 활동지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드실 것 같습니다. 팀보드에서도 선생님들이 간단한 조작만으로 학습 활동에 필요한 활동지나 학습지를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간단한 모양 기능으로 인문환경, 자연환경 이렇게 분류를 해두고 선생님께서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사진 자료를 업로드 기능을 통해서 업로드해둔 상황입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 활동지나 학습지를 만드실 때는 별도로 인쇄를 하거나 혹은 학습지를 일일이 전부 제작해야 된다는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요. 팀보드에서는 간단한 기능만으로 온라인 학습지를 제작하고 복제 기능을 활용해서 개별 학습지를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개별 페이지에 접속하여 어떤 사진이 인문환경에 해당하는지, 어떤 사진이 자연환경에 해당하는지 직접 조작하며 학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
동일한 활동을 조금 변형해서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과학과 활동은 학생들이 직접 텍스트 기능으로 분류 기준을 적고 동물 사진을 분류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분류 활동이더라도 간단한 기능의 변형만으로 이렇게 활동을 다채롭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팀보드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지금까지 팀보드를 직접 조작하고 소통하며 배우는 탐구 수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팀보드가 막 화려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수업에 꼭 필요한 기능들을 담고 있어서 선생님의 수업의 목적, 활동의 성격에 따라 변형하여 활용하신다면 선생님이 준비하시는 디지털 수업의 효과성은 높아지고 수업 준비의 부담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협업과 공유가 쉬워지는 발표 수업을 주제로 팀보드를 활용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팀보드 2차시 협업과 공유가 쉬워지는 발표 수업 팀보드로 실천하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수업에서 에듀테크 도구를 가장 많이 활용하시나요? 저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조사 활동을 하거나 혹은 소통을 할 때 에듀테크 도구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조사학습이나 소통이 위주가 되는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협업 활동과 공유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협업과 공유를 도와주는 팀보드를 활용해서 어떤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선생님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으로 4가지 역량이 자주 거론이 되는데요. 4가지 역량으로는 협업 능력, 의사소통 능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협력적 프로젝트 학습을 많이 실행하고 계신데요. 하지만 이러한 프로젝트 학습을 실행할 때 아무래도 교사의 세심한 준비와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사에게는 이런 점이 수업 준비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사의 수업 준비 부담은 낮추고 협업과 공유가 쉬워지게 해주는 팀보드를 활용해 수업한 사례를 선생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학생들이 사회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학생들은 팀보드 내에서 땅의 생김새, 날씨, 기후,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 모습, 그다음 여가 생활까지 고장에 따라 다른 모습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업의 학습 목표는 고장마다 다양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자연환경이 사람들의 생활 모습까지 다르게 만든다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었는데요. 학생들이랑 수업을 할 때 모둠별로 서로 다른 고장을 조사하고 이를 프로젝트 형태로 발표를 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모둠마다 다른 고장을 조사를 하려면 교사가 사전에 고장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 학습 자료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서는 수업 준비에 부담이 더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수업 준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는 팀보드를 활용했습니다. 팀보드 내에서 별도의 URL을 업로드하면 팀보드 내에서 사이트를 이동해서 조사 학습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또 더불어 현재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경우 디지털 기초 소양이 낮기 때문에 너무 많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조사 학습을 진행하게 될 경우 오히려 기능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있습니다. 따라서 팀보드 내에서 조사 학습도 이루어지고 정리 활동도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생들이 조사를 마치면 팀보드에 돌아와 스티키 노트에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소개 자료를 모두 제작한 다음에는 인상 깊었던 작품 혹은 창의적이고 재밌었던 작품에 스티커 기능을 활용해 투표 활동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이처럼 팀보드를 활용하게 되면 프로젝트 학습에서 교사가 준비하는 자료를 일원화하여 담을 수도 있고
학생들이 조사한 내용을 별도로 다른 플랫폼에 정리할 필요 없이 바로 정리할 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두 번째 수업 사례는 학생들이 창의적 산출물을 만들고 이를 공유하고 발표하는 활동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우리 반에서 지켜야 할 가치 덕목과 관련된 캐릭터를 픽셀 아트를 이용해서 만들고 자신이 만든 작품을 사진 형태로 업로드하고 스티키 노트에 소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기존의 오프라인 수업이었다면 학생들이 만든 작품을 칠판에 직접 게시해서 공유하고 투표하는 활동을 진행을 했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활동에는 교실의 물리적 한계가 있다 보니 팀보드를 활용해서 발표하고 공유하는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이 실시간으로 발표하고 공유하고 또 더불어 평가와 투표까지 진행하니 학생들이 자신의 작품에 보다 애착을 가지고 또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학습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팀보드를 활용해 협업과 공유가 쉬워지는 발표 수업을 주제로 팀보드 수업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협업과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수업. 어렵게 느껴졌던 이 수업을 팀보드를 활용해서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실현해 보시는 것 어떠실까요? 다음 시간에는 디지털로 실천하는 과정 중심 평가를 팀보드로 완성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팀보드 3차 시 디지털로 실천하는 과정중심평가 완성하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정중심 평가는 학생의 학습의 전 과정을 관찰하여 학생의 변화와 성장 정도를 측정하는 평가를 과정중심 평가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중심 평가를 팀보드를 활용해 어떻게 내실 있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수업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정중심 평가를 디지털로 실천할 때의 장점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정중심 평가는 단순히 지식을 평가하는 것만이 아니라 학생의 전체적인 학습 과정을 관찰하고 성장 정도를 확인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수업과 평가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지점에서 디지털을 활용해 과정중심 평가를 실천하게 될 경우 학생의 학습의 전 과정이 데이터로 남아 보다 유의미하게 학생의 학습 과정을 관찰하고 학생의 변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더불어서 과정중심 평가의 경우 학생의 반성과 성찰 또한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디지털로 수업과 평가를 하게 될 경우 학생 또한 자신의 학습 과정을 포트폴리오 형태로 시각화하여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학습 과정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수업과 평가가 하나로 연결된 과정중심 평가를 디지털 환경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팀보드를 활용했는데요. 팀보드에 있는 펜, 텍스트, 스티키 노트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서 과정중심 평가를 실천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모든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학생 간 상호 평가와 피드백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학생들은 칭찬 게시판에 스티키 노트를 붙여 모든 프로젝트 상황에서 각각의 학생이 어떻게 참여를 했는지, 참여 태도는 어땠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의 참여 정도와 태도 또한 평가의 요소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처럼 과정중심 평가를 실천할 때 팀보드를 이렇게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호평가를 진행하다 보면 학생들이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평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팀보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호평가를 진행하게 되면 다른 학생들이 친구들을 평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힌트를 얻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 평가해야 할지 학생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적은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구체적으로 설명한 점이 좋았어요.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친구의 의견을 잘 따라주었어요. 등과 같이 참여하는 태도와 같은 부분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교사가 학급에서 학생들의 참여 태도 등을 평가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교실 속의 물리적 한계 때문에 한 명 한 명을 관찰해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지점이 있는데요. 이처럼 팀보드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참여 태도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주의 깊게 다른 친구의 참여 태도를 관찰하게 되고 더불어 자연스럽게 학습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기로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례에서는 학생들이 팀보드에서 가장 좋아하는 기능인 스티커 기능을 활용해서 간단한 투표 그리고 평가 활동을 진행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지금 자신이 만든 창작물을 전시하고 공유하고 있는데요. 마우스를 보시면 지금 커서에 학생들의 이름이 떠 있기 때문에 해당 학생이 어디서 어떤 학생의 작품을 보고 있는지, 평가 활동에 잘 참여하고 있는지 교사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다른 학생의 작품을 보면서 인상 깊은 작품, 창의적인 작품 등의 스티커를 붙여 표시할 수도 있고, 코멘트 기능을 통해 다른 학생들의 작품에 피드백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기능 사용만으로도 별도의 오프라인 수업 환경에서 필요한 준비물이 필요 없이 학생들이 즐겁게 상호작용하며 평가와 피드백 활동을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생 간 상호평가뿐만 아니라 교사의 피드백 또한 팀보드 내에서 세심하게 제공할 수 있는데요. 학생이 모르는 기능이 있거나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을 경우 코멘트 기능으로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교사는 즉각적으로 학생의 코멘트를 확인하고 답변을 달아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화면을 보시면 학생이 어떤 특정 기능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선생님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답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학습 과정에서 교사가 추가적인 안내를 하고 싶을 때에도 팀보드 내에서 코멘트 기능을 활용해서 학생들에게 세부적인 피드백을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로 실천하는 과정 중심 평가, 팀보드로 완성하기 지금까지 살펴보셨는데요. 학생 간 평가, 단순한 투표, 교사의 세심한 피드백까지 기존 오프라인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팀보드로 과정 중심 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다음 차시부터는 팀보드의 기본 기능을 익히고 직접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팀보드 4차 시 처음부터 배우는 팀보드 쉽게 시작하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팀보드를 활용한 수업 사례를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이번 차시부터는 팀보드를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차시에서는 팀보드 접속부터 보드를 생성하는 법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웨일스페이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려고 하는데요. 로그인부터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웨일 클래스에서 팀보드에 접속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클래스에 들어가시면 오른쪽 상단에 팀보드가 보이실 텐데요. 팀보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팀보드를 클릭하시면 팀보드에 접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팀보드를 접속하는 다른 방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팀보드 도메인으로 직접 접속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즐겨찾기 버튼에 팀보드를 추가하여 바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웨일북에서 바로 팀보드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웨일북에서 왼쪽 하단에 런처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팀보드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버튼이 보이는데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팀보드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도 팀보드에 접속할 수 있는데요. 모바일 환경에서 공유받은 링크를 입력하거나 혹은 검색창에 팀보드를 검색하여 모바일로도 팀보드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팀보드를 접속하실 때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팀보드는 웨일스페이스 계정, 네이버 계정 둘 다 접속이 가능합니다. 다만 웨일스페이스 계정으로 들어가는 도메인이 따로 있고 네이버 계정으로 들어가는 도메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더불어 웨일스페이스 계정으로 만든 보드의 경우 웨일스페이스 계정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니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어서 팀보드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팀보드의 상세 페이지 화면에 들어와 있는데요. 왼쪽을 보시면 내 보드, 공유받은 보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 가장 상단에 새 보드 만들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팀보드를 새롭게 생성했는데요. 현재는 팀보드를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보드가 몇 개 없는 상황이지만 보드가 많아질 상황에 대비해 팀보드의 이름을 바꾸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을 보시면 홈 버튼이 있고 홈 버튼 옆에 제목 없는 팀보드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제목 없는 팀보드 옆에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보드 이름 변경을 눌러보겠습니다. 팀보드의 기초라고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름이 바뀌었는지 홈 화면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름이 잘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팀보드 화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보드 복제 기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보드의 기초 옆에 있는 버튼을 다시 눌러보겠습니다. 보드 복제가 보이실 텐데요. 보드 복제를 하게 되면 팀보드 내에 있는 컨텐츠가 모두 복사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모양 기능으로 간단하게 팀보드의 기초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드 복제 기능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똑같이 컨텐츠가 복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홈 화면에서도 잘 복제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잘 복제가 된 것을 홈 화면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래 팀보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확인할 수 있었던 버튼 중 보드 삭제 버튼이 있는데요. 보드 삭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드 전체가 삭제되게 됩니다. 보드 삭제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팀보드의 기초 팀보드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홈 화면에서도 팀보드의 이름을 변경하거나 복제하거나 삭제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팀보드 기초의 사본, 이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면 점 3개가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점을 눌러보면 보드 이름 변경, 보드 삭제, 보드 복제 등 아까 팀보드 내에서 이름을 바꾸거나 복제하거나 보드 삭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똑같이 홈 화면에서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팀보드에 접속하는 방법과 팀보드를 복제, 삭제, 이름 변경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다양한 접속 방법과 특히 모바일 기기에서도 호환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의 학습 환경에 따라 자유롭게 팀보드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팀보드의 화면 구성과 화면 조작 방법을 함께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팀보드 5차시. 수업에 필요한 모든 기능, 팀보드 꼼꼼하게 탐색하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팀보드에 접속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팀보드의 화면 구성과 화면 조작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팀보드 화면에 들어와 있는데요. 왼쪽 상단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는 홈 버튼이 보입니다. 홈 버튼을 누르면 앞서 살펴본 팀보드 홈 화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 홈 화면 옆에는 팀보드 화면 구성이라고 해서 팀보드의 이름이 나와 있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보드 이름을 변경하거나 복제하거나 삭제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왼쪽 중앙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왼쪽 중앙에는 도구들이 모아져 있는데요. 이 도구들을 활용해서 팀보드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콘은 개체 선택 아이콘인데요. 팀보드에서 이제 다양한 모양, 텍스트, 펜 기능 등을 활용할 때 이제 이러한 요소들을 옮길 때 사용하는 기능이 개체 선택 기능입니다. 두 번째 아이콘은 펜, 형광펜, 지우개 기능 등이 포함된 펜 기능입니다. 웨일북에 탑재된 스타일러스 펜을 활용하거나 화면을 터치하거나 마우스를 이용해 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텍스트 기능인데요. 원하는 텍스트를 적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모양 기능인데요. 여러 가지 도형이나 선 등을 팀보드 화면 내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콘은 스티키 노트인데요. 스티키 노트는 교실에서 활용하시는 붙임 쪽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기능은요, 프레임 기능인데요. 프레임 기능은 여러 가지 개체가 있을 때 그 개체들을 그룹화하여 묶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일곱 번째 기능은 업로드 기능인데요. URL을 추가하거나 이미지, 한글, PDF와 같은 파일을 팀보드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티커 기능인데요. 학생들끼리 소통할 때 이러한 스티커 기능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왼쪽 중앙에 있는 도구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왼쪽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왼쪽 아래에는 리스트 뷰가 있습니다. 팀보드는 보드 하나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드 내에서 여러 가지 페이지를 추가하여 만들 수가 있는데요. 새 페이지를 누를 경우 이렇게 페이지가 새롭게 생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의 순서를 변경하고 싶을 경우 원하는 페이지를 드래그 앤 드랍하여 순서를 변형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약 페이지를 복제하고 싶은 경우 옆에 있는 점 3개를 누르고 페이지 복제를 누르면 페이지가 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페이지를 삭제하고 싶을 경우 다시 옆에 있는 점 3개를 눌러 페이지를 삭제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삭제하고 싶은 페이지를 누른 뒤 휴지통 버튼을 누르면 페이지가 삭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리스트 뷰 기능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팀보드는 무한으로 확장할 수 있는 온라인 화이트보드 도구인데요. 팀보드 내에서 화면을 조작할 때 오른쪽 아래에 있는 기능들을 자주 활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스티키 노트를 하나 붙여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실행 취소를 누르면 이전에 제가 실행한 값이 다시 취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다시 실행을 눌러보겠습니다. 실행 취소해서 사라졌던 스티키 노트가 다시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옆에 손 모양 기능으로 화면 조작을 하게 됩니다. 간혹 왼쪽에 있는 개체 선택 도구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체 선택 도구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소들을 옮기는 데 활용이 되고 화면 이동 기능은
화면을 이렇게 이동해서 살펴볼 수 있는 화면을 조작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팀보드의 경우 무한대로 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니맵을 활용하여서 내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다른 곳에 가 있다 하더라도 화면 맞춤 기능을 활용하면 작업한 내용을 가운데로 불러와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더불어 화면 배율을 조정하여 자신이 작업하고 있는 곳이 어디쯤인지 혹은 내가 작업했던 것이 어디에 있는지 화면 배율을 조정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화면을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기타 기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타 기능을 살펴보시면 지금 접속한 사람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간단하게 코멘트를 달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점 3개를 눌러보면 배경을 설정할 수도 있고 그리드를 숨길 수도 있습니다. 또 작업한 내용을 다운로드를 할 수도 있고요. 슬라이드쇼 형태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스톱워치, 타이머, 사다리 타기 등 수업에 필요한 도구도 여기서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뒷차시에서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공유 기능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공유 기능을 통해 함께 작업하고 싶은 사람의 이메일을 추가하여 팀보드를 공유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링크를 공유하여 팀보드를 협업하여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팀보드에서 아까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했던 기능들을 하나씩 자세하게 실습하며 팀보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작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팀보드 6차시 수업이 더욱 다채로워지는 팀보드 풍부하게 사용하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차시에서는 팀보드의 화면 구성과 또 화면을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차시에서는 팀보드의 세세한 기능들을 함께 실습하고 팀보드를 효과적으로 제작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중앙에 위치한 도구들의 자세한 기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첫 번째 아이콘을 클릭한 상태인데요. 개체 선택 버튼입니다. 미리 제가 도형을 하나 삽입해 둔 상황인데요. 클릭하면 이렇게 도구바가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 버튼을 통해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위치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또 회전도 가능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활성화된 도구바의 기능들도 하나씩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버튼을 눌러보면 채우기 색이라고 나타나실 텐데요. 도형의 색깔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테두리 색도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시면 지금 도형 안에 글씨가 들어가 있을 텐데요. 도형 안에 글씨도 같이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삽입된 글씨의 글씨체와 글씨 크기를 바꿔보겠습니다. 글씨체가 바뀌었고요. 글씨체의 크기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글씨의 색깔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글씨체의 배경색도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볼드체, 기울이기, 밑줄 등등 다양한 기능들을 자유롭게 활용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텍스트 형태로 하이퍼링크도 삽입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주소를 입력하고 주소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바로 팀보드 내에서 다른 사이트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잠금 기능을 설정하게 될 경우 더 이상 요소를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이번에는 드로잉 기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드로잉 기능의 경우 펜 기능, 형광펜 기능, 지우개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펜 기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펜 기능의 경우에는 웨일북의 경우 스타일러스 펜을 가지고 화면을 직접 터치하면서 펜 기능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혹은 마우스 커서로도 펜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색을 설정하고 펜 기능을 한번 활용해 보겠습니다. 굵기 또한 조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형광펜 기능도 활용해 보겠습니다. 형광펜 기능의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있을 때 이렇게 형광펜을 칠해서 하이라이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드로잉 기능을 활용한 뒤 지우고 싶을 때는 지우개 기능을 클릭하여 원하는 개체를 선택만 해주면 자연스럽게 지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텍스트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텍스트를 적고 싶은 위치에 커서를 딸깍 눌러줍니다. 학습 목표를 적어보겠습니다. 들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보았는데요. 아까 개체 선택과 마찬가지로 글씨체를 변형할 수도 있고 글씨 크기 등을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글씨의 색깔이나 배경색 또한 변형할 수 있고 잠금을 하게 되면 똑같이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삭제를 하고 싶을 때는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삭제하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텍스트 기능 다음으로 모양 기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 기능에는 다양한 도형과 선 기능들이 있는데요. 모양을 한번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을 삽입하게 되면 안에 자동으로 텍스트를 적을 수 있게 되는데요. 아까 개체 선택과 마찬가지로 채우기 색 등을 활용해서 색깔을 변형하거나 안에 글씨를 적거나 URL을 하이퍼링크 형태로 삽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스티키 노트 기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키 노트는 붙임 쪽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원하는 색깔을 하나 선택해서 원하는 자리에 마우스 커서를 딸깍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티키 노트가 이제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스티키 노트에 간단한 글을 적어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라고 적어보았는데요. 이제 스티키 노트만이 가진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키 노트 상단에 활성화된 도구바를 보시면 눈 모양이 있는데요. 내용 가리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내용 가리기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숨겨지는데요. 학생들이랑 퀴즈 활동을 진행할 때 이렇게 내용을 가려가면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눈 버튼을 누르면 내용이 새롭게 보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옆에 있는 사람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보겠습니다. 사용자 표시 버튼인데요. 사용자 표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스티키 노트를 작성한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자동으로 등록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학생들이 스티키 노트를 활용할 때 어떤 학생이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러한 사용자 표시 기능을 활용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프레임 기능은 여러 가지 개체를 하나로 그룹화하여 묶을 수 있는 기능인데요. 제가 예를 들어 스티키 노트를 이렇게 그냥 여러 장 붙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기능으로 하나로 묶어 보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도구바가 활성화되었는데요. 프레임 색깔 또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유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스티키 노트를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배열할 수가 있는데요. 하단 도구바에서 그리드형을 설정하게 될 경우 프레임의 가로, 세로, 길이에 따라 자동으로 스티키 노트가 배열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프레임의 이름 또한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스티키 노트 모음이라고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업로드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업로드 기능은 URL을 추가하거나 한글, 이미지 파일, PDF 등을 업로드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 URL을 추가하게 될 경우
이렇게 바로 팀보드 내에서 새 탭으로 이동하여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업로드 기능을 활용하여 사진 파일을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파일 추가 버튼을 눌러주고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진을 업로드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진이 업로드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팀보드 내에서 올라간 사진이나 파일 등을 바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아보겠습니다. 네,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었네요. 사진 파일이 아니더라도 한글 파일, PDF 파일 모두 팀보드에 업로드할 수 있고 팀보드 내에서 바로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마지막 기능인 스티커 기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스티커 기능은 학생들이 참 좋아하는 기능인데요. 스티커를 원하는 곳에 마우스 커서만 딸깍 해서 붙일 수 있고 스티커를 확대, 축소, 회전 또한 개체 선택에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팀보드의 자세한 기능들을 실제로 실습해보고 활용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선생님들께서도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셔서 수업을 더욱더 풍부하고 다채롭게 이끌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팀보드를 저장하고 공유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팀보드 7차시 모든 디지털 수업을 한눈에 팀보드 똑똑하게 관리하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팀보드의 자세한 기능을 함께 실습해 보았는데요. 이제 팀보드를 활용해서 다양한 수업을 하시고 팀보드를 직접 관리하고 공유하고 저장하는 활동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지금 간단한 화면에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서 팀보드를 관리하는 방법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아래에 리스트 뷰를 누르시면 이전에 한번 살펴봤던 바와 같이 팀보드를 관리할 수가 있는데요. 새 페이지를 만들거나 혹은 페이지를 복제하여 사용할 수도 있고 새 페이지를 또 삭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평소에 사용하시는 Ctrl+C, Ctrl+V 등으로도 페이지를 추가하거나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팀보드의 특징은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하며 작업한다는 데 있는데요. 팀보드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공유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닫기 표시 옆에 이렇게 세부적인 조정을 하는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이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공유 권한을 보다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권한의 경우에는 편집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읽을 수 있는 권한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체크박스를 체크할 경우 편집자가 권한을 변경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체크박스를 클릭할 경우 읽기 권한을 가진 뷰어가 보드를 내려받거나 보드를 복사할 수 있게 됩니다. 보드를 공유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공유하고 싶은 구성원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읽기 권한이나 편집 권한을 직접 주고 초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아래 하단에 보이는 링크로 공유하기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링크로 접속한 사용자의 권한을 미리 설정하고 링크를 복사하여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팀보드 말고도 내가 가진 전체 팀보드를 구성원에게 공유하고 싶을 때는 나의 프로젝트에 들어가 구성원의 이메일을 추가하면 전체 팀보드가 함께 공유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 한 명을 보드에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으신데요.
학생 화면에서도 보드가 공유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학생의 홈 화면에서도 보드가 잘 공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다시 제 화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공유받은 학생의 권한을 읽기 가능에서 편집 가능으로도 바꿀 수 있고, 해당 보드의 소유권을 학생에게 이전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학생에게 소유권 이전을 허락할 것인지 확인하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네, 학생 화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화면에서 소유권 이전 확인 버튼을 누르면 홈 화면에서 확인했을 때 학생 쪽으로 해당 보드가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팀보드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공유 버튼 옆에 점 3개를 클릭하시면 더보기가 활성화되실 텐데요. 다운로드를 눌러보겠습니다. 만든 팀보드를 PDF로 저장할 수도 있고 PNG, JPG 등 이미지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로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학생이 학습한 과정들을 이렇게 PDF 파일로 저장하여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더보기에 다시 들어가서 슬라이드쇼 보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팀보드에서 작업한 내용이 슬라이드쇼 형태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아래쪽에는 도구바가 형성되어 있어서 개체를 슬라이드쇼 내에서 옮겼다가 다시 돌려놨다가 할 수도 있고, 이러한 드로잉 기능으로 강조 표시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포인터 기능으로 이렇게 발표할 때 설명을 하면서 포인터를 찍어가며 설명할 수도 있고요. 실행 취소 또한 가능합니다. 1차 시부터 7차 시에 거쳐 팀보드를 활용한 수업 사례를 살펴보고 팀보드의 세부적인 기능들도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하고 직관적이지만 수업에 꼭 필요한 기능들만 담은 팀보드를 활용해서 선생님만의 다채로운 디지털 수업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